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습니까? 헬라어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니세요? 사실 언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인 단어들은 좀 외워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단어들이 제가 드린 게 한 300 몇 가지 정도, 그게 아마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체 신약 헬라어가 한 5,000 단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린 게 40번 이상 나온 단어들이거든요. 그거를 외우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 70%는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면 좀 외우게 시켰을 텐데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외우게 이걸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외우세요. 특히 50단어 이상, 이제 40단어 이상, 그런 것들 외우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고 조금 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고전 헬라어를 좀 하시거든요. 고전 헬라어가 이제 호머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쓴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성경책은 코인의 헬라어를 하는데, 코인의 헬라어를 공부를 하시려면 네이버에 보니까요, 네이버에 사전이 있어요. 헬라어 사전, 고대 그리스어 사전이 있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어 사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로고스하고 스트롱 코드 연결돼가지고 이제 쓰는 그런 사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네이버에 고대 그리스어 사전, 그걸로 보시면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자판이 이제 헬라어 자판을 쳐야 되는데 헬라어 자판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거를 좀 쓰려면 살아있는 헬라어에서 이제 대강 이렇게 치면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폰트를 쓰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파일을 하나를 이따 제가 올릴 텐데요. 스트롱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어마다 성경책에 있으면 성경책의 헬라어의 번호를 기록을 해요. 특히 이제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단어 위에다가 번호를 적어 놓으면 그거를 갖다가 스트롱 사전에서 이제 찾으면 그거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스트롱 사전이 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급에서보다 이제 조금 초급 지난 다음에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헬라어 단어들 쭉 그거를 한번 올릴게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이제 영어여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나중에 그거 올리면 영어를 갖다가 구글 같은 데서 이제 번역기 돌려도 이제 쓸 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걸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게 이제 명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명사를 공부를 했는데, 명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3가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3가지 형태, 1변화, 2변화, 3변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어미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1변화가 이제 알파나 에타로 끝나는 명사들. 이것들이 여성 명사들이죠, 주로.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그라페 같이 뒤에 에타로 끝나는 거, 호라 같이 알파로 이제 끝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제2변화 같은 경우 이제 명사 어간이 오미크론으로 끝날 때요. 그래서 여기서 남성 같은 경우 오스로 끝나는 거, 그리고 중성 같은 경우 온으로 끝나는 거.
그리고 이제 재산 변화가 이제 명사 어간이 이제 자음으로 끝나는 것, 요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그 명사 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정관사는 해석할 때 그저 그, 보통은 다 그로 해석을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 해석을 나중에 이제 그 관계대명사처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그 인칭대명사처럼 히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나 뭐 이런 식의 것들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끝나죠. 오미크론으로 끝나는데 이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것들이 제2 변화를 합니다. 이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 뭔지는 이제 알고 계시죠? 주어, 그리고 뭐뭐의, 역격은 뭐뭐에게, 대격은 뭐뭐를, 이게 직접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건 어떤 행동을 받는 거, 주어는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관사는 뭐가 붙는가 하면 얘가 붙습니다. 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호 프로페테스, 투 프로페투, 예언자, 그 예언자의, 그 예언자로부터, 토 프로페테, 그 예언자에게, 톤 프로페텐, 그 예언자를, 호이 프로페타이, 그 예언자들이, 톤 프로페톤, 그 예언자들의, 토이스 프로페타이스, 그 예언자들에게, 투스 프로페타스, 그 예언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많이들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와 늘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와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둘이 관련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는 그 목적어의 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전치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역격이 나와야 돼요. 또 어떤 전치사는 반드시 속격이 나옵니다. 또 어떤 전치사는 대격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전치사는 얘네들의 여러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명사를 하면서 주격, 속격, 대격, 역격 이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격, 대격, 뭐 속격, 역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뜻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전치사하고 함께 나올 때는 그 뜻을 갖는 게 아니라 전치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의미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또 전치사의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변화인데요. 이 형용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형용사라는 것은 세 가지 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용법의 첫 번째는 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두 번째는 한정적인 용법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서술적인 용법을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사적인 용법을 한다라는 거는 명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뒤에 명사가 그 명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서술적인 용법은 비동사하고 에이미 동사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를 갖다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명사적인 용법, 한정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형용사는 어떤 명사랑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명사랑 연결이 되는데 명사는 성수 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형용사는 이 명사에 맞춰져 가지고 성수 격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 그리고 여성, 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은 이격이었죠. 저희가 오스하고 온 할 때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스, 온 얘네들은 제2변화를 한다. 그리고 여성은 제1변화를 한다. 근데 아까 제1변화 할 때 에타하고 알파가 있는 게 제1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면 에, S, 그 다음에 요 이오타 에, N, I, 온, 아이스, 아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들은 항상 뒤에 여성 명사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정적인 용법으로 쓰였을 때 항상 여성 명사가 같이 나옵니다. 반면에 여기 오미크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것들은 제2변화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2변화의 남성처럼 오스, 우, 오, 온. 그 다음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남성 명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 중성 형용사는 중성 명사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 오, 온, 아, 온, 오이스, 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변화된다. 그래서 정관사, 형용사, 명사. 때로는 이 정관사 요 자리에 대명사도 들어가겠죠. 대명사.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성, 수,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대명사, 정관사 얘네들은 성수, 격이 똑같은 것을 가리키면 다 마찬가지로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을 볼 텐데요. 한정적인 용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운은 항상 정관사를 호 뭐 이런 것들을 꼭 가져야 되는 호나 아니면 토나 해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한정적인 용법에는 반드시 형용사 앞에 정관사가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을 하면 여기 보시면 호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가 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선한, 착한 이런 형용사인데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말씀을 꾸며준단 말이에요. 착한 말씀, 선한 말씀 이렇게 꾸며줄 때 이것을 꾸며주는 게 한정적인 용법인데 한정적인 용법에는 반드시 이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인데 보통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이 호, 아가도스, 정관사, 형용사, 명사 순서로 나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위치예요. 이거는 형용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어랑 똑같죠. 더 beautiful 아니면 더 good world 이런 것처럼 이 정관사, 형용사, 명사 이 순서로 나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위치예요. 어쨌든 이 형용사 앞에 반드시 정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명사가 나왔어요. 호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호 아가도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호 로고스, 호 아가도스 이런 식으로 호 로고스 다음에 호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정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이 순서를 가만 보시면 호, 그 다음에 로고스 명사, 그 다음에 호 정관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런 식의 순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관사, 명사, 정관사, 형용사 이 순서로 나옵니다.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강조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정관사, 형용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한정적인 용법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정적인 용법이고요. 그러면서 이 성수 격이 일치해야 한다라고 그랬죠. 지금 로고스라고 하는 남성 주격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수인데 요 오스 그리고 요 오스 형용사에서도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주격 이런 식으로 항상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가세라고 하는 이 에타로 끝나는 이거는요.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이 오스랑 같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아가세라고 하는 이게 쓸 수가 없고 지금 아가도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서술적인 위치인데요. 여기에서는 형용사에는 관사가 없지만 명사는 관사를 가진다. 그러니까 형용사에 관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사가 없는 이거는 명사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호 안스로포스 아가도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아가도스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 앞에 요 자리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이거는 서술적인 거예요. 서술적인 용법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얘가 이제 주어인데요. 명사를 얘가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선하다라고 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이 용법이 서술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엔 반드시 정관사가 없다요. 한정적인 용법에 꾸며줄 때는 정관사가 있고 서술할 때는 정관사가 없다. 여기서 보시면 아가도스 호 로고스 얘나 위치가 좀 틀려졌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얘는 앞에 아가도스가 나옴으로 해서 형용사를 강조를 합니다. 아가도스 호 로고스 되어 있을 때 요 사이에 사실은 에이미 동사가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틴이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들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통 에이미 동사는 빠져도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도스 호 로고스. 영어에서도 보시면 뭐 관계대명사 비동사 이런 거는 자주 생략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말씀은 선하다예요. 이게 말씀은 선하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호 로고스 아가도스는 형용사하고 명사 그리고 얘는 두 개 다
비슷비슷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적 용법은 뭐냐면 형용사가 뭘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만 덜렁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형용사만 덜렁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정관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명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사가 없다. 그러니까 성과 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중성이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일 때는 남자를 가리키고 여성일 때는 여성을 가리키고 중성일 때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수는 하나냐 두 개냐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과 수에 따라 단수냐 복수냐를 이제 나타내 주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도스만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 뒤에 명사가 없어요. 뭐 사람이 지금 안스로포스가 나오면 좋은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고 그냥 요 아가도스만 나온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요 어미 오스가 남성의 주격이잖아요. 그리고 남성의 단수의 주격 노미너티브 주격인데 그러니까 남성이 남자나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단수니까 들이 여기 없습니다. 들이 아니에요. 들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한 명. 선한 남자 한 사람. 그리고 노미너티브라는 얘기는 얘는 주격으로 쓰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도스만 나와도 선한 남자 이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가사이 같은 경우에 이 아이라고 하는 어미가요.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에다가 얘가 복수입니다. 그리고 주격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가사이만 나와도 이거는 선한 여인들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홀로 나와 있는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가돈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오는 사물을 뜻하는 중성이죠. 중성이기 때문에 사물,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호이 아가소이 이랬을 때는요. 요 호이 정관사가 딱 무언가를 이렇게 정확히 지적해주고 아가소이 얘는 복수의 그리고 주격 남성을 뜻하죠.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 때로는 백성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미 동사 비동사인데요. 이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에이미 동사는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거니까 에고 에이미 같은 경우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I am 이라고 하는 뜻 때로는 I exist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그리고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두 개가 이렇게 에이미 동사에서 뜻을 나타내는데 에이미는 I am, A는 you are, ST는 그는 무엇이다, 그는 존재한다. S맨은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존재한다. S는 너희는 존재한다, 이다. A씨는 그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A 그 다음에 스틴 이거 보신 적 있죠? 동사에서 조금 이따 한번 볼 텐데요. 그리고 맨, 태, 신 보시면 동사의 뒤에 어미들이에요. 얘도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그
어미들하고 동사 어미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헷갈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직설법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건 not이라는 말인데요. not. 아니다. 그런 뜻인데 이 우라고 하는 게 아니다예요. 자음 앞에서 쓰이는데 그러니까 우하고 헷갈리는 게 이 거친 순표가 있는 후예요. 이거는 구분이 돼야 합니다. 우는 부정, 후는 나중에 볼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를 꼭 기억을 하셔서 아니다라는 not이라는 뜻을 꼭 no라는 그 뜻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크는 약한 순표에서 그다음 욱스는 강한 순표에서 그러니까 이 우를 기억하시고 크나 크스 이거는 키, 크 이거는 그냥 발음에 이제 연결되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3변화를 이제 공부했었는데 제3변화 제일 복잡하잖아요. 제3변화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제3변화는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 자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음. 아까 전에는 알파나 에타 아니면 오미크론 얘네들은요 모음이잖아요. 모음인데 제3변화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사르크스, 사르코스, 사르케, 사르카 이렇게 변하는데 이 자음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데 속격 단수에서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속격 단수에서 이 오스를 빼는 겁니다. 지금 사르코스에서 오스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는가 하면 사르크가 남습니다. 그럼 얘가 그 명사의 어간이 돼요. 사르크가. 근데 보시면 사르크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외웠듯이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거를 저희가 좀 외워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스, 오스, 이, 아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다시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한 번만 더 할게요.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그러니까 얘가 제3변화인데 제3변화에서 뭐가 이제 복잡해지는가 하면 이 시그마가 나올 때요. 스, 오스, 이야 그 다음에 신에서 요 시그마가 앞에 나왔을 때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음으로 끝나서 시그마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음하고 시그마가 만나면 복잡해집니다. 뭔가 변화돼요. 뭔가 변화되는데 크하고 스가 만나면 크스로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도 스하고 크하고 만나서 크스, 크시로 변화되는 겁니다. 지금 의문 대명사 티스는 여기 보시면 액센트가 있다. 부정 대명사는 액센트가 여기 없다. 의문 대명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표고 부정 대명사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누구는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어떤 누구는 똑같이 누구인데 하나는 물음표를 만들고 하나는 이제 그냥 직설문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변화가 스, 오스, 이, 아, 에스, 온, 신, 아스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보시면 스, 남성과 여성, 사람과 그 다음에 중성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노스, 티니, 티나, 티네스, 티논, 티신, 티나스 이거는 사람일 때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이제 중성 사물일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 주격과 대격은 똑같이 없고요. 그 다음에 os, e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격과 대격은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강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강세가 없죠. 강세가 없고 뒤로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이란 뜻이고 여기는 누구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파스, 파사, 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올이라는 뜻이거든요. 올. 때로는 단수일 때는 every. 또 모든이죠. 모든. 둘 다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every 각자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지금 보시면 오스 그러니까 스니까 얘는 상관이 없고 오스, 이아, 에스온, 신, 아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남성 그 다음에 파사, 파세스, 파세, 파산, 파사이, 파손, 파사이스, 파사스 에스, 에, 안, 엔, 아이, 온, 아이스, 아스 이런 식으로 여성 형태를 여성에서는 1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지금 보시면 똑같이 주격과 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3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올이라는 단어고요. 에이스 미아 엔 아니 헤이스 미아 hen 반드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헤이스 미아 hen 이게 남성 여성 이게 중성인데 그래서 헤이스 미아 hen 항상 그 사전 형태는 요 첫 번째 헤이스입니다. 여기서는 파스겠죠. 남성 단수가 주격 남성 단수가 사전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hen이의 사전 형태가 뭐냐 그러면 hen 이게 아니고요. 요거예요. 헤이스. 헤노스의 사전 형태가 뭐냐 그랬을 땐 요 헤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그래요. 여기 판타라는 단어의 사전 형태는 뭐냐 그러면 요 판이 아니고요. 항상 파스입니다. 형용사는 남성 그 다음에 주격 단수가 항상 사전 형태입니다. 여기 에이스 미아 hen 헤이스 미아 hen 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한 개의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개는 없겠죠.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이스 미아 hen 얘는 헤이스 헤노스 헤니 헤나 헤노 hen 헤노스 헤니 hen 3변화 그리고 미아 미아스 미아 미안 얘는 제1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에고는 저희가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남성은 항상 위를 기억합니다. 위. 여성은 이 시그마를 기억합니다. 수. 그래서 에고, 무, 모이, 매. 여기 보시면 해, 무, 에, 무, 에, 모이, 에, 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는 강조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또 복잡해지는가 하면 에이스, 온, 신, 아스, 헤스, 에스, 온,
신, 아스 이게 제3변화잖아요. 근데 이 s랑 에가 만나면 a로 바뀝니다. 그래서 헤메이스 나가 아니라 우리, 그리고 휘메이스 이거는 너희의, 너희는 되겠죠. 그래서 이 휘는 y랑 비슷한 발음을 해요. 그래서 y는 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휘메이스, 휘일 때는 항상 2인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돼요. 에고, 무, 모이, 매. 그래서 모이는 에게, 매는 무엇을, 그리고 미가 나왔을 땐 남성, 마이가 미죠. 마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 얘가 1인칭. 1인칭은 말하는 사람, 나를 가리킵니다. 2인칭은 너를 가리켜요. 너. 얘는 수, 소이, 세. 그 다음에 휘메이스는 y 발음. 그래서 이 u랑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걸 한번 잘 보시면 이 제3변화인데요. 제3변화를 종종 이제 실수를 하게 돼요. 종종 실수를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여기 보시면 이 순표가 아우예요, 아우. 이 거친 순표가 아니고요. 그냥 순표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아우토스, 아우테, 아우토. 얘는 인칭 대명사다. 그러니까 3인칭 대명사인데 남성, 그, 여성, 그녀, 중성, 그것. 3인칭 인칭 대명사. 얘는 아우예요, 아우. 항상 순표가 요 순표입니다. 관계대명사 잠깐 좀 볼게요. 관계대명사가 영어에서도 제일 귀찮은 문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헬라어에서도 사실은 제일 귀찮은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말이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데,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종속절을 이끈다. 이 문장이 뭐냐면, The class was my favorite and it broke.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유리자는 내가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은 깨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nd하고 it이 있잖아요. 이 and하고 it이 that이라고 하는 관계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이 대명사는 뭘 여기에서 말하는 it은 뭘 뜻하는가 하면 이 유리잔이에요. 유리잔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리잔이 깨졌다. 그리고 그 유리잔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문장이 이제 한 문장으로 바뀌어질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 and 접속사하고 이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뀝니다.
이 and하고 it이 대명사 that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that은 앞에 있는 이 클래스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that이 요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hat 브로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and하고 it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it이 이 클래스하고 성하고 수가 같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 대명사는 이걸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그러는데 바로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깨진 유리잔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주어 동사 요 부분이 이 that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꾸며줘요.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깨진 유리잔은 나의 최애다. 뭐 이렇게 할게요. 최애다. 최애였다. 사라졌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깨진 유리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깨졌나 할 때 주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무엇이 깨졌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유리잔이 깨진 거잖아요. 유리잔이 깨졌는데, 그러니까 유리잔이 두 번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명사 it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유리잔, 그것이 깨진 하는 이 그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도 또 주어 동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에서 주어와, 그러니까 절에서 지금 주어 그리고 다른 명사하고 이게 서로 같으니까 두 개 하나를 없애가지고 얘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관계 대명사라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가 쓰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우선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관계 대명사가 뒤에 있는 대명사가 이끄는 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거가 여기 보시면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동사를 가지고서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두 가지 문장인데 지금 이 두 문장이 하나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and it을 관계 대명사로 바꿉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and it을 관계 대명사로 바꿨을 때 이 it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주어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that이라고 하는 게 쓰였고요. 그래서 요 and it이 that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선행사, 지금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명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뭘 꾸며주는가 하면 이 클래스를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게 이 앞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nd it이 that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that 브로크가 되었잖아요. that 브로크가 되었는데 요거가 앞에 꾸며주는 말 바로 뒤로 옮겨져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the class that broke was my favorite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깨진 유리잔은 나의 최애였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더 글라스 유리잔은 내 최애였다. 그리고 그것은 깨졌다. 이렇게 두 문장이 이렇게 깨진 유리잔은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뒤에 있는 이 that broke가 깨진이라고 하는 형용사 형태, 형용사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깨진 유리잔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관계대명사절은 이런 식으로 깨진 유리잔은 이런 식으로 깨진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유리잔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색깔이 빨간 공을 찼다. I hit the ball and its color was red.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색깔이 빨간 공을 찼다는 I hit the ball 그리고 its color was re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and하고 and가 접속사고 it가 대명사잖아요.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소유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and it가 소유격 관계 대명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영어에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뭐냐면 whose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whose color was red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이게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이 빨간 공이에요. 여기 whose color 요 부분에서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주어와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절인데 이 절이 앞에 있는 공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I hit the ball whose color was red라고 하는 그 색깔이 빨간 공을 찼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요. 그랬을 때 요게 관계대명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아까 얘는 그 뭐였는가 하면 and it였잖아요. and its color was red 그랬을 때 요게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형태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거 이 대명사의 그 격에 따라 가지고 그 관계대명사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제 막 바뀌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선 그냥 다른 건 모르고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요 표시예요. 이 순표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거친 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표는 표시를 잘 안 해줘도 되는데 이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친 순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오스 그러면 그냥 평범한데 호스 그랬을 때는 얘는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호스가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남성일 경우에 남자일 때는 그리고 주격일 때는 호스가 쓰여지고 아까처럼 후스 칼라 그랬을 때 그 후스 같은 거 소유격이잖아요. 이 소유격이 이 후로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속격으로. 그리고 역격이 쓰여질 때는 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게 뭐냐? 이 순표 그리고 강세예요. 순표와 강세가 들어갔을 때 얘는 이게 정관사가 아니고 얘는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 순표와 강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관사와 어미 변화 이제 비슷한데 정관사 거친 순표 그리고 강세 이거를
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호스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요 거친 순표, 호스, 호, 이쪽은 정관사. 여기서 보시면 거친 순표와 강세가 있죠. 여기는 거친 순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는 게 관계 대명사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도 해에서도 보시면 위에 요거 하이, 근데 정관사에는 강세가 없죠. 여기에서도 호, 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정관사가 이제 선행사와 일치한다. 요걸 한번 볼게요. 호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주격, 말씀이. 그 다음에 이 홈부터는 여기 강세가 있으니까 이게 관계 대명사인데, 관계 대명사는 주어 동사가 있는 겁니다. 주어 동사 있는 부분을 다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쿠에테는 너희잖아요. 너희가 듣는다.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이 여기에 지금 빠졌어요. 근데 무엇을이 뭐냐면 말씀을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빠진 요것이 목적격이 빠졌죠.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듣는다는데 이 말씀을이 빠지고 이게 관계 대명사로 여기 혼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대명사 그리고 목적어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적격 대격으로 이제 쓰여졌고요. 그래서 요 부분 너희가 들은 말씀, 그래서 이렇게 앞을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이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에때 너희가 아쿠 듣는 홀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홀 로고스, 요 관계대명사 요 부분이 없어도 뒤에가 해석이 되어집니다. 홀 로고스 우크 에스틴 에모스. 그 말씀은 아니다, 이다. 에모스. 나의 것이, 나의, 여기가 속격이죠. 나의라는 말인데, 그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혼하고 아쿠에테 요 부분은 이 홀 로고스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조금 혹시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에서 보시면 너희가 듣는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뭐뭐한 너희가 뭐뭐한 이러면서 뒤에 있는 말을 이렇게 꾸며주는데 요 너희가 듣는 요 했을 때 요 부분이 너희가 듣느니 아쿠에테. 너희가 듣는 게 뭐냐? 말이잖아요. 말 요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관계 대명사 없이 그냥 이렇게 꾸며줬는데 영어에서는 여기를 꾸며준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게 무엇을이 빠졌다. 너희가 듣는 할 때 그 목적어가 빠져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대신 들어가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이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절을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얘는 종속이 돼요. 밑으로 하위로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하위로 내려간 이거가 홀 로고스 요거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주절은 홀 로고스 주절, 그리고 여기 우케스테 에모스가 여기가 주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절에 여기가 주된 주어고 여기가 주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